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 지금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반면 반잔의 물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이 반이나 들어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수학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의 수학이 바로 그러한 수학입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표현합니다. 크기는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즉, 누가 보아도 같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잔의 물은 누가 보아도 반잔의 양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스칼라는 특별한 정치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벡터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방향의 특성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어떤 좌표에서 표현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좌표가 없다면 벡터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행렬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 지금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반면 반잔의 물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이 반이나 들어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수학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의 수학이 바로 그러한 수학입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표현합니다. 크기는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즉, 누가 보아도 같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잔의 물은 누가 보아도 반잔의 양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스칼라는 특별한 정치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벡터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방향의 특성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어떤 좌표에서 표현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좌표가 없다면 벡터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행렬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란 무엇인가? 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우리는 과연 현실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트릭스란 숫자들이 나열된 행렬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행렬이라는 숫자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행렬은 무엇일까요? 고등학생 때 이공계는 수학 2과목에 행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행렬에 대한 설명은 단지 숫자들이 나열된 것이라는 너무나 불친절하고 폭력적인 설명뿐이었습니다. 단지 숫자들이 나열된 행렬이란 불친절한 설명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닌 행렬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벡터는 주관적인 방향이 덧붙여진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는 데는 그 주관적 주체의 중심에서 벡터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표현하는 좌표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체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체가 하나의 대상을 각각 생각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행렬이 등장하게 됩니다. 행렬은 영국의 수학자 케일리가 처음 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렬의 개념은 수백 년 앞서서 동양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400년경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출간된 손자상경이라는 오래된 수학책에는 행렬과 관련된 문제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꽁과 토끼가 같은 우리에 들어있다.
모두 35마리이고 그 발은 모두 94개이다. 꿩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잘 살펴보면 동물의 수, 달의 수 좌표에 표현된 벡터와 꿩의 수, 토끼의 수 좌표에 벡터가 세로와 가로로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행렬이란 꿩과 토끼가 함께 들어있는 하나의 우리를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물의 수와 다리의 수라는 벡터로 표현되는 관점과 꿩의 수, 토끼의 수라는 벡터로 표현되는 관점입니다. 벡터는 하나의 좌표계만 필요하지만 이렇게 행렬은 두 개 이상의 좌표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행렬의 이미지입니다. 두 개의 좌표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